자, 두 번째 주제입니다. 조국 압수수색 사모펀드 겨냥했다. 조준했다. 윤석열은 조국을 조국에 바쳐라. 자, 예.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모펀드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모펀드 하고 있죠. 사모펀드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조국이 한 이 프라이베이트 에쿼티 사모펀드가 이게 완전 지저분하고 구정물 펀드인 겁니다.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죠. 조국의 일종의 이렇게까지 명예와 권력 다 갖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지저분하고 불법을 해 가면서도 돈을 또 이렇게 불리려고 했나. 제가 볼 때는 조국의 유전자에는 돈에 대한 집착, 네? 돈에 대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네. 집안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지금 이제 사모펀드 수사가 검찰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다 뻔해요. 왜냐하면은 장학금 받은 거 다 알려졌습니다. 네. 그다음에 그 스펙 만들어가지고 한 건 다 알려졌습니다. 그건 교수들 데려다가 그냥 조사하고 묻고 사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장학금도 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 이제 그 부분은 범위라고 그러죠. 법률용 범위. 범죄를 할 의사가 있었느냐를 파헤치면 되는 겁니다. 그냥 조국은 아니라고 그럴 거고 검찰은 당신이 뭐 이게 이제 직권남용 뇌물에 경향이 있었다. 그걸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이제 기소할 때 그 범위를 넣느냐면 이 부분만 남아있지 팩트는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. 그거 뭐 누구라도 조사할 수 있는 거고요. 단 사모펀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. 전문 영역입니다. 그런데 불법과 위법의 소지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사모펀드예요.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뭐 부산 의전원에서 장학금 준 것은 아니 내가 우리 사적 기관에 줬다. 이건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러겠죠. 아니다. 당신 조국 보고 이건 일종의 뇌물 아니냐. 그 조국 아니다. 그때 이제 검찰이 이건 뇌물성이라고 판단한 여부만 남아 있을지 팩트는 나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사모펀드는 캐면 캘수록 이상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사모펀드 뭐가 나올 수 있냐? 자금 출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복잡해지는 겁니다. 그 자금이 자 현금 조국 현금 10억을 넣었어요. 10억이 어디서 나왔지? 그럼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족들 계좌를 다 텁니다. 그럼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검찰이 또 사실 그동안 많은 이상한 별건 수사를 해왔습니다. 조국도 알 겁니다.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수사인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에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위법 불법 사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WFM이라는 이 투자,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왜 투자를 하냐? WFM은요, 여러분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즉 조국 내에 이 펀드는 뭘 노렸냐? WFM이라는 것을 끼고서 이 회사를 딱 지분을 사들여 가지고서 말하자면 웰스 CNT 플러스 상장회사인 WFM을 통해 갖고 우회 상장을 하려고 든 겁니다. 이 우회 상장은요 굉장히 많이 하는 이 고수들의 수법이에요. 네. 그리고 이 웰스 TNT와 WFM의 사이에서 이미 이 조개를 준다고 할까요? 이 조개를 0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. 이거는 정말 고수들이 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면은요 여기에서요 조국 가족들이 10억을 넣었지만요 이게 10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? 74억을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? 이 약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안 할 수도 있다. 이거 조국이 엄청난 거짓말이에요. 약속인 거예요. 네. 계약서까지 다 썼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74억을 한 거예요. 근데 이 74억에는 조국 재산이 56억인데 플러스 그러면은 56억을 몰빵을 하고 뭐 자기네 집까지 다 뭐 잡힌다 하더라도 조국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은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한 30억 정도라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나머지 이 10억 가운데서 그러면 나머지 34억은 누가 될 것이냐? 네. 여기에 물음표가 한 수백 수천 개가 똔똔똔하고 갈려진 겁니다. 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이 좌빨들이 말하자면은 누구던 막 이래가지고 뭐 물이 깨끗한 사람이라든가 물이 더러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돈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상상력은 얼마든지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진짜 무서운 겁니다. 그러면 조국은요 10억을 내갖고 1000억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요.
이렇게 무서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필승, 이 코리아 펀드 못지않게 조국의 일가, 조국 패밀리 펀드, 이거는 사악할 뿐만 아니라, 그렇습니다. 명호부대님, 74억이 740억 뿐이겠습니까?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. 10배 뻥튀기는요,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이 맞습니다.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굉장히 음침합니다. 음침해요. 그래서 조두될 수 있어요, 여러분. 사모펀드를 가지고 바다 이야기. 이게 장난친 경우가 굉장히 맞습니다.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고위공직자,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서 사모펀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네. 누군가가 이전에 임명되기 전에 자기 부인이 한 3천만 원을 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. 그게 다 없앴습니다. 그런데 3천만 원이 아니라 당사자가 10억 이상을 넣었다? 게다가 천안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총동원됐다? 게다가 계약은 74억을 했다? 그럼 이게 사실 이게 뻥튀기 되기 시작하면은 740억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그런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사실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주식 투자가 제한되어 있죠.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주식 투자를 피해서 사모펀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. 왜?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.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그 회사에 사는 거지요. 그런데 이걸 뻔히 알면서 고위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. 게다가 전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는 조국 본인이 어떻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샀는지 또 그 회사의 물건을 어떤 공기업이 사주기로 했는지 그건 이제 조사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건 엄청난 압력이자 직권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를 통해서 현재 분위기대로 조국이 현재처럼 잘 나간다면요. 또 조국이 대권 후보까지 된다고 한다면요. 알아서 투자 들어오고 알아서 깁니다. 조국 가족이 몰빵한 거라는데 안 들어오겠습니까? 그러면은 74억이 740억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.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짓이죠. 그럼요. 네. 지금 이제 박용호님께서 돈에 환장한 조국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 가족만 돈에 환장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이렇게 이 고구마 줄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분명히 걸려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딱 이거를 윤석열 특수수사팀이 조준한 데는 정말 한 건 크게 걸릴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서 그리고 네. 이미 다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블루코어 밸류업이라는 거. 자, 블루코어. 이 코어는 어디겠습니까? 권력의 코어는 청와대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왕이면은 돈은 보통 레드라고 그러거든요. 이 빨간 게 돈을 뜻합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아주 빨개야지 이 상승주가 많다는 건데 이 블루코어라고 이름 지은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얘기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이 사모펀드의 조국의 이 혐의라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이 사모펀드 쪽에 아주 여러 한 네. 20년 회원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이거 조국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무서운 게 없었다 조국이. 네. 그리고 조국이 이거는 바다 이야기가 2조를 해먹었다고 그러잖아요. 여러분. 바다 이야기보다 더 큰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더구나 민정수석 2달 돼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는 기가 막힌 일이다. 이러면서 이분이 조국한테 자기가 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다는 네. 거예요. 지금 차라리 빨리 사표를 내고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형량이 적어진다. 만약에 네. 이 정권 아래서 그래도 수사를 받고 이 저기 재판 받아갖고 구치소밥 먹는 게 낫지. 만약에 정권 바뀐데 하면은 평생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 금융 이 사기 그리고 이 금융 범죄라는 걸 우리 지금 이 판사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형무소에서 국민 급식을 받는 게 낫지. 응? 내 세금 아깝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펀드를 일반인, 네. 공직자,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2달 만에 정상적인 사람, 아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할 생각을 못 합니다. 어느 민정수석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건 굉장히 뻔뻔하고 리스크에 대한 본인이 아주 체질적으로 두꺼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어요. 네. 이 사람이 자기 딸은 외고 보내놓고도 외고 공격하고 네. 자기 딸은 장학금 그렇게 받아놓고도 장학금 뭐 가난한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 이 공격한 사람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그때 본인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? 내 딸과 외고의 관계, 내 딸과 무슨 뭐 장학금과의 관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해낸 걸 본다면은
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는 성향 자체가 게다가 굉장히 뻔뻔한 스타일구나. 그런데 저는 방금 이 사모펀드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사고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네. 감히 민정수석이 온 가족을 동원해서 사모펀드를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건 상상을 못할 짓이에요. 그렇죠. 솔직히 상상을 못할 짓입니다. 네.